안녕하세요. 강화군 군민정보화교실 강사 차명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진 촬영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편으로 나뉘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편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사진에 관련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사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트라스트라든가 그라데이션, 그리고 카메라의 특성 등 필요한 것만 모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썼죠. 우리의 눈은 이미 전문가입니다. 손이 못 따라갈 뿐 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드라마, 기타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이고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면 훨씬 보기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미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영상을 제작할 때는 뭐 그런 장비들도 없고 여러가지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달랑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이 사진 촬영의 기본 지식, 요 내용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보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또 더 좋은 이미지를 제작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나 동영상의 포맷입니다. 포맷이라고 하면은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화면에 16:9, 4:3 두 가지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4:3 화면 비율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됐냐면은 흑백 텔레비전 시대, 그리고 초창기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카메라도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이렇게 4:3 포맷이 표준 포맷으로 사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영상 포맷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9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모니터가 브라운관 모니터는 이제 생산도 안 되고 있고, 지금은 특수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 LCD 모니터 또는 LED 모니터,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판매되는 제품들이 대부분 16:9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비율은 우리 극장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영화의 화면 비율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미지를 촬영하는 장비들의 기본 포맷이 16:9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16:9 비율로 촬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16:9 비율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셔야지 유튜브 화면을 볼 때 잘리는 부분이 없이 이 포맷에 딱 맞게 재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촬영을 할 때 16:9 비율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6:9 비율을 또 두 가지가 있죠. 세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카메라로 같은 포맷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세로 사진하고 가로 사진. 자, 이 세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여기 요 정도 비율로 촬영을 했겠죠. 이 가로 사진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가로 사진은 일반적으로 요 부분들이 더 보여지고 윗부분들이 안 보여지겠죠. 그래서 윗부분도 나오게 하려면은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줌을 조절을 해서 광각으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텔레비전 세로로 세워놓고 보시는 분들 없죠? 극장에 가면 영화관 화면, 세로로 되어 있는 화면도 못 봤죠?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재생하는 그런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스크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로 포맷이고 가로 포맷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포맷과 가로 포맷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차이점을 들려면은 가로 포맷은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포맷이고요. 그래서 풍경 사진이라던가 안정된 분위기를 요구하는 이미지, 영상들은 가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가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약간 불안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힘이 있고 운동성을 부여를 하고 싶을 때 이미지에 이럴 때 세로 사진을 사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로 사진으로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물 사진은 아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 얼굴 인식 기능은 사람들 몇 명 앞에 세워놓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아주 옛날 기종은 그렇지 않지만 요새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표시가 나타나죠. 사람 얼굴들을 인식해서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은 가까이 있고 한 사람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고 먼 사람을 둘 다 선명한 초점으로 대부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알아서 스마트폰이 앞사람도 선명하게 찍게끔 그리고 뒷사람도 선명하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끔 심도를 조절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웃포커스는 얼굴 인식 기능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초점을 흐리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꽃사진이죠. 꽃사진. 꽃이 예뻐서 그걸 찍었는데 꽃도 선명한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 같이 선명해버리면 배경에 내가 예쁘게 나오기를 원하는 꽃이 이미지가 섞여버려서 내가 원하는 효과의 사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포커스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고 사람 얼굴을 중심으로 찍을 때도 이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을 하면 뒤에 배경이 부드럽게 흐려져서 인물이 돋보이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사사진, 꽃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피사체들을 사진을 찍을 때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약간 지저분하다, 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 아웃포커스를 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뷰티 모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뷰티 모드는 특히 여성분들 셀프샷이라고 하나요? 이런 그 본인 얼굴들을 카메라로 찍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 후면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뷰티 모드에다 넣고 촬영을 하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적당히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뷰티 모드는 특히 여성분들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을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한 장면을 다양하게 촬영한다.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발견을 했어요. 지나가다 꽃을 봤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꽃을 찍죠. 찍을 때 꽃을 가득 차게 찍고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쳐다보죠. 이 찍은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우 이쁘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걸 조금 더 예쁘게 꾸미려고 보면은 마음에 안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촬영을 하려고 보면은 그때 지나가면서 봤던 그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나타나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양하게 한 컷만 찍지 마시고 여러 장면을 다양하게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 또는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것들은 꽃이 예뻐서 찍은 사진이겠죠. 그런데 아주 가까이서도 찍고, 조금 떨어져서도 찍고, 조금 더 떨어져서도 찍고, 많이 떨어져서도 찍고, 뒤로 물러나서 찍고, 저만큼 가서 찍고, 뭐 이게 불편하면은 요새 이 스마트폰 카메라도 망원, 광각, 이렇게 그 마음대로 손가락으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줌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줌을 해서 다양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찍었을 때 뭔가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 장 찍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요, 여기 피사체 뒤를 가로지르는 선을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요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체 뒤에 가로지르는 선이 촬영할 때는 대부분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촬영해 놓고 이 사진을 편집을 해야지, 좀 예쁘게 꾸며야지, 이럴 때 발견한 경우가 많아요. 머리에 뿔이 났죠. 흰색 뿔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자꾸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쌓지 않으면은 촬영할 때는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안 보이죠. 웬만하면 나중에 촬영하고 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더군다나 요런 것들은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보기 싫죠. 요거야 어쩔 수 없이 가구니까 움직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 별로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진을 굉장히 번잡스럽고 이미지에 뭐랄까요, 내가 원하던 그런 사진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화면에서 촬영하기 전에 빨리 스캔을 해서 캐치를 하시고, 자, 요런 금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게 나타났으면은, 자,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면에서 찍지 말고 약간 옆면에서, 지금 뒤에 박스도 있고 캐비넷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옆면에서 촬영을 해주면은 좋겠죠. 내가 이쪽으로 가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진 찍히는 사람한테 잠깐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해서 약간 옆에서 찍거나 하면은 훨씬 이거보다는 깔끔한 사진이 되겠죠. 자, 촬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여유가 안 된다면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배울 포토스케이프에서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라내기가 안 되죠. 지금 이런 것들은 잘라내기를 하면은 좀 곤란해지죠. 자,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 주변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특히 머리 부분, 인물의 머리 부분에 가로지르는 선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이걸 피해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을 하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인물 촬영 시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자, 인물 촬영할 때는 눈이 이 인물 촬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캐치라이트라고 하는 이 눈동자 안에 하얀 빛을 말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는데, 캐치라이트가 없으면, 자, 지금 요 사진 볼까요? 우리 이 캐치라이트 하얗게 네모나지만 요 캐치라이트가 없으면은 인물이 죽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한 경우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로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캐치라이트는 인물의 생동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인데요. 자,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이미지의 안에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유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진이 답답하거나 뭔가 어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요 사진 같은 경우 또 여성이 이 꽃을 놓고 앉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텅 비어 있죠. 왜 비어 있을까요?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요거는. 이게 없으면은, 만약 사진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현재 요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성분이 쳐다보고 있는 요 시선, 이 시선에 빈 공간을 주면은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전에 설명드린 요 사진, 피사체를 가로지르는 선, 또 요런 사진들, 이렇게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여유 공간을 두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사진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화면을 이렇게 잡았다. 자,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뭔가 절망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별이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미지에서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어딘가를 쳐다보면은 시선이 가는 곳은 항상 기본적으로 여유 공간을 둡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실 때 항상 인물을 가운데에 배치하시면은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이런 상황보다는 덜 받겠지만, 인물이 좌우 양쪽에 치우쳐서 배치될 때는 시선에 대한 이런 그 공간 개념을 항상 그 머릿속에 가지시고 화면을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